안전을 기원하며 무술년 새해 힘찬 출발과 함께 시청자 여러분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안전한 TV가 2018년 새해를 맞아 준비한 안전을 부탁해. 오늘 두 번째 시간 라이브 주제는 정부 업무 보고입니다. 오늘은 재난관리의 중심에서 핵심 역할을 해오신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정종재 재난관리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항상 대한민국의 안전을 인문학과 연관지어서 항상 해법을 찾아오시고 가이드를 해주셨는데 올해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난번에 안전정책을 다룰 때나 이번 재난관리를 다룰 때에도 어떻게 인문학적인 것까지 통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사고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게요. 작년 연말에 지진이라든가 또 화재, 또 낚싯배 사고가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소망은 우리 국민들이 그런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한 해가 됐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하지만 선진국에서 보듯이 재난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 이건 이제 국민의 그 재난과 안전을 정부에서 책임지겠다는 의지가 강한 만큼 특히 현장 대응 체계 중심으로 재난에 대해서 신속히 대응하고 적절히 대응해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올 한 해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가장 열정적이고 가장 진도주의의 최선봉에서 움직이시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거 하나하나 허투루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근 국민들이 너무 다양한 재난 상황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격도 있고 또 아픔도 겪었는데 필요성도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준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마음인데 재난 대응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 어떤 것들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일어난 재난뿐만 아니라 지난 20년 동안 일어난 재난을 전부 분석해 보니까 결국은 한 4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총 4가지. 첫째, 초동 대응하기 위해서 초기에 상황 전파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했다. 신속한 상황 전파 부족. 그러니까 초동 대응이 적절치 못한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요. 그렇군요. 두 번째, 대응 세력, 대응하는 뭐 경찰관이나 소방관이나 해경 포함해서 훈련이 실전으로 훈련이 더 했었으면 아쉬움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력과 장비가 부족했고 특히 소방의 경우는 지역별 편차가 좀 심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4가지 문제를 집중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가지 문제에 대해서 집중 해결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초기에 신속한 상황 전파 무척 중요해 보이는데 개선을 위한 과제가 마련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달라지나요? 네, 그렇습니다. 초기에 상황 전파하려면은 현장하고 상황실하고 정보가 신속하게 고려되고 또 부처 간에 또 정보도 교류되고. 그렇죠. 이제 우리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은 각종 시스템을 연계하고 같이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연계 안 된 그런 상황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연계를 더 추가적으로 해나가고 더 중요한 것은 또 부처 간의 영상회의도 저희들이 화상회의 같은 걸 통해서 연계를 강화해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면 우리 행안부를 비롯해서 소방 등 관계부처들이 모여서 초기에 바로 전략회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보강해 나가고 아무래도 이동하는 시간에 대한 비용 또 뭐 정보 전달의 누락 이런 것들이 다 보완이 되는 결정적 요인이 되겠네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 생활 속에서 그런 재난이 발생하면 신고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정부에서는 2년 전에 뭐 긴급 재난과 관련해서는 화재 등 재난 119, 그다음에 보험전에 112, 그밖에 안전 관련 상담 전화는 110으로 하라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운영해 오고 있고 이번에 점검해 보니까 더 개선할 여지도 있다. 개선 여지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상황이 오면은 시스템적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 해경으로 연락이 왔거나 소방으로 연락이 왔거나 경찰 왔을 때 다른 기관을 이관하는데 시간 한 8초 걸렸는데 1초로 줄인다거나. 그래서 실시간에 같이 듣는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미리 다 워딩을 쳐가지고 그 내용까지도 바로 보내서 또한 이렇게 신고한 사람이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완을 하고요. 또 재난통신망이 구축을 시범 평창하고 있고 그 올해는 중부권 해서 2020년까지 전국에 통신망을 설치를 하는데 그거의 구축되면은 재난이 발생하면은 소방은 물론이고 경찰 그리고 지자체 공무원들, 가스공사, 전기 이런 8개 기관들이 동시에 채널을 하나 맞춰놓으면 동시에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시스템을 구축해서 재난 역량을 강화하고요. 그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또 신속하게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 재난 문자를 저희들이 그
알리는 시간을 단축해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만 네. 지진 때도 진동 오기 전에 재난 문자가 서로 왔다지 않습니까? 예. 그것과 아울러서 만약에 그 내용 시스템 오프로 해놓으면은 꺼놓으면은 재난 문자가 자기 거부하면 안 오는데 워낙 시끄럽고 삑삑삑 귀찮다 이런 얘기들 또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전쟁 상황, 전쟁과 관련된 그런 위기 상황에서는 예. 오프로 해도 가게 돼 있습니다. 시스템을 뚫고 그 부분을 지진에 대해서는 올해 이제 4월 중에 저희들이 하려는데 지진에 대해서는 꺼놔도 가게 해. 그럼 당연히 해주셔야 될 거예요. 예, 그 부분 제도 저희 보완을 하고요. 예. 또 이렇게 예경보 시설이라고 있습니다. 예보하고 알리는 시설. 뭐 산골짜기에 비가 갑자기 와서 물이 넘친다. 그렇죠. 그럼 방송하는 시설도 한 14,000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전수 점검을 해서 보완하고 한 3,000여 개는 올해 신규로 또 구축해서 국민들이 보다 더 빨리 알아가지고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무엇보다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리던 중에 보니까 벌써 저희 패친 여러분 부지런하세요. 이 시간에 일 막 집중 업무 시간 아닌가 싶은데 문자를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실시간으로 계속 올라오죠. 그 중에 몇 개 한번 좀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김유신님, 하이요, 좋아요, 전체 공유 완료. 저희가 지령 드린 거 없는데 이렇게까지 감사드립니다. 네, 임만식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인사부터 시작하셨는데 반가워요. 화이팅입니다. 네. 오성기님, 노력은 최선이며 결과는 최대 만족을 주지는 않지만 긍정적으로 미비한 곳에 대한 보완을 가져오기에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세게 듣겠습니다. 생각이 깊으신 분이세요. 홍미숙 씨, 소방관 처우 개선 부탁드립니다. 언제까지 인력, 장비 문제 허덕이다가 더 많은 인명 피해 발생해야 정신 차릴지 참으로 걱정입니다. 저희 막 과감하게 다 읽어드립니다. 네. 강찬호 선생님,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어주세요. 거기다 윤하님, 정윤아님, 통신 상황 재난관리의 출발입니다. 정말 제대로 설계하고 익숙하게 운영돼야 할 것입니다. 박용수님, 대국민 경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각지대 해소 화이팅! 화이팅! 사각지대가 해소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계속 댓글 달아주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방송 끝나고 나서라도 답글로 친절하게 대답을 다 해드릴 겁니다. 네, 계속 또 지켜보겠습니다. 계속 시청해 주시고요. 네, 계속 질문 또 이어가야죠. 네. 올해 안전 분야 공통점 딱 보니까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현장에 대한 대응 능력 아닌가 싶은데 더 중요한 건 지자체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왜 담당자도 막 바뀌고 어떤 매뉴얼이 공식적으로 계속 숙달되지 않는 이상 어려운 과제가 아닐까 싶긴 하거든요. 이 지자체 재난 대응 역량 강화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본격적으로 그 말씀에 앞서서 옛날에 그 소방방지청 고위 간부를 지내신 분이 식당에서 이동식 그 가스 버너 그쪽 가스가 새가지고 불이 이렇게 번지니까 이걸 어떻게 불을 꺼야지 진짜 걱정돼요. 어디로 꺼야 되나 방석을 꺼야 고민하고 있을 때 그 정호분이 와서 밸브를 잠그니 꺼졌다는 거죠. 상당히 간단한데 자기가 재난안전 전문가인 줄 알았더니 실제 이런 상황 발생 당황스럽다. 그러네요. 그래서 훈련도 실전은 훈련이 중요하다. 훈련하고 트레이닝 해야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즉각적으로 본능적으로 이렇게 대응해 나간다. 그런 측면이 중요합니다. 특히 지자체는 현장을 다루지 않습니까? 중앙기관 정책과 이제 물론 현장 점검, 메타 점검도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지자체 장들. 이거냐면 지자체 장들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지자체 장에 대해서 교육 훈련을 이번에 처음 도입을 하고요. 또한 통합지원본부를 이룬 부단체장에 대해서 저희 또 교육을 좀 강화하고요. 또 국민들 스스로 대응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안전한국 재난 대응 훈련이 한 14년째 오래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겠다. 특히 어린이들을 참여를 시키면 좋겠다. 어린이 안전한국 훈련 컨셉을 도입해서 2년 전부터 했는데 2년 전에는 한 군데 작년에 17개 초등학교를 했더니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아이들이 몸에 배겠네요. 그렇습니다. 계획 설계 과정에서부터 어린이 참여해서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 지도 선생님이 지도하고 훈련을 해보니까 대응력이 커진다. 올해는 30개 이상으로 확대해서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각종 훈련할 때도 가급적이면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난이 발생하면 또 행정기관이 책임을 져야 되죠. 현장에서 대응하는 소방이나 해양재난은 해경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소방하고 해경의 현장 지휘 역량 내지는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되겠다. 특히 소방의 경우
과거에는 교육을 이수 여부만 판단했지만 내용까지도 보겠다. 그렇죠. 그리고 소방관으로서 지휘관 가게 역량 평가를 해서 그 역량을 갖춘 사람을 지휘관으로 발령하는 등 그런 입장이 좀 강화할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소방이나 해경이나 지자체나 가스공사 등 구조하는 기관들이 그렇죠. 서로 합동훈련을 해가지고 그 복합적인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그런 식으로 훈련을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자료를 좀 준비해드렸었는데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지자체 공무원과 국민 또 소방, 해경 각각의 역할이 있지만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훈련이 강화된다는 점 말씀해 주셨고 또 보니까 항상 뭔가를 하려면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그 돈에 대한 대응책도 또 마련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지자체를 독려해서 지자체도 훈련하라, 또 독려도 하지만은 또 사고 나면 또 중앙수습지원단에 지원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 소방안전교부세가 통상 1년에 한 4,100억 정도 됩니다만 정산하면 좀 200억 정도 추가가 되고 이 소방 장비, 또 헬기 지자체 소방 그 본부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75%를 소방안전교부세 75%를 3년간 2020년까지 바로 투입을 하고요. 두 번째 재난안전 특별 교부세가 한 6,500억 정도 준비가 됐죠. 이 부분 재난이 발생하면 홍수가 났다, 태풍이 났다 하면 복구비로 주로 썼는데 그 연말 가면 남은 부분이 좀 있거든요. 재난이 없을 경우 그걸 감안해서 지금 통계 분석을 통해서 예방하고 훈련하는 역량, 예를 들어서 상황을 시스템 구축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하고요. 예전엔 대비하는데 돈 투입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그쪽에서 상당히 경직되게 운영한 사실입니다. 점점 우리가 현 정부 들어오고 나서 그 부분을 합니다만은 이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응 시스템 구축에도 저희들이 쓸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지자체에서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재난관리기금 비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국적으로 통계는 한 1조 5천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 비축을 하는데 지자체에 쓰는데 경직적입니다. 그 항목이 많이 한정돼 있기도 하고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예방, 복구에 쓸 수 있도록 그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금 더 크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 4,173억 원 마련됐고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6,567억 원 준비됐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지자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항상 대비하시면 됩니다. 1조 5,737억 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잘 유용하게 활용만 하면 더 큰 재난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재난을 돈을 활용해서 투자를 한 것이 복구비보다 예방이 7배 정도 더 효율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초동 효과군요. 7배 정도 예방을 하면 복구 비용이 7배 더 든다는 거잖아요. 아이고, 그렇죠. 적극적으로 투자하기를 저희들도 권하고 지자체도 앞으로 할 것을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재난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하는데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피해 복구 이거 잘 하려면 수습 복구 지원 체계도 좀 달라져야 된다. 예전과는 좀 다른 양상들이거든요. 복합 재난이라는 얘기까지 하는데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한 4가지 정도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226개 시군구에서는 재난의 경험이 상당히 뜸뜸오기 때문에 경험이 축적이 덜 되고 있는데 우리 중앙에서 전체를 보기 때문에 재난 경험이 있다. 재난이 발생하면 중앙수습지원단을 초기에 파견해서 지자체 공무원들 또 지자체 관계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서 포항 지진 때 큰 도움 받았다고요. 중앙수습지원단은 1급 공무원을 단장을 하고 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해가지고 내려가서 지자체에 할 것은 우리가 컨설팅도 해주고 또 중앙정부가 각 부처를 도울 거 신속하게 정리해서 도와줘가지고 그런 효과를 봤다. 맞습니다. 물론 제천 때도 저와 같이 일하는 재난대응국장이 가서 또 이렇게 중앙수습지원단으로 가서 또 하는 효과를 봤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제도화하고 체계화하고 할 수 있는 매뉴얼도 만들어서 활성화하고요. 두 번째, 저도 포항을 가봤습니다만 역시 대한민국 국민들이 같이 하는 것은 상당히 정서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저기서 자원봉사 단체들 정말 끊임없이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총괄 관리해서 배분을 잘해서 효율적으로 한 부분은 역시 개선할 그 과제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원봉사 현장 운용센터를 구축을 해가지고 거기서 사전 인포메이션 그리고 어떤 데는 어떤 자원봉사단체를 파견하고 또 어떤 재능 있는 사람 어디에 전문성이 고려돼야 되죠. 그런 부분까지 보완할 생각이고요.
또 이재민이 발생했잖아요. 이재민 발생했는데 포항 흥해체육관에 처음에 가니까 매트리스 위에서 하다 보니까 사생활 보호가 안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텐트를 쳐서 사생활 보호도 되면서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부분을 나름 기준을 제정해 가지고 아예 제도화시켜서 그런 사생활 보호도 되고 또 재난 약자 배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 하고요. 그리고 민간 기업 중에서도 이 재난 발생 시에 도움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BJH 리테일이라든가 또 CJ 그룹 그리고 GS 리테일 이런 그룹에서는 재난 발생 시에 본인들이 돕겠다 의욕이 강하거든요. 우리 행안부하고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난번에 포항 지진 때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만 이 부분도 점점 확대해 나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특별 재난 지역 선포 제도가 있습니다. 특히 자연재난, 홍수 같은 거, 또 태풍, 국지성 호우 왔을 때 시군구별로 하다 보니까 시군구별로 최저 기준이 있다 보니까 피해는 많이 나는데 읍면동이 소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 보완을 해서 정부가 의사결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시행령도 개정해서 시군구뿐만 아니라 피해가 심각한 읍면동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보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라든지 개인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무엇보다 신속한 대응 그리고 수습 복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 대응 인프라도 필요하다 얘기를 해왔습니다. 어떤 것들이 보완되나요? 재난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예방 안 돼서 재난을 완벽하게 막을 수 없잖아요. 아무리 예방 노력을 해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수습 복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수습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비가 필요하냐, 포크레인이라든가, 그다음에 덤프차 이런 차들이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복구할 때 필요하다. 사전에 저희들이 분석의 시스템에 입력해 놓고 있는데요. 필요한 곳에 필요한 장비를 배정하는. 입력해 놓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점검을 하고 특히 AB 시군구가 있는데 자기 비축한 장비가 부족하다. 그럼 옆에 시군구에서 응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런 것도 저희들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뉴얼이 있는데 재난 대응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뭐 표준 모드 매뉴얼이 있고 뭐 현장 매뉴얼식으로 단계별로 나옵니다만은 앞으로는 가장 중요시한 것이 현장 조치 매뉴얼입니다. 그 시군구 지자체에서 여기서 지역 특성에 맞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 매뉴얼을 하고 우리 행안부는 전문가들과 컨설팅을 해가지고 매뉴얼의 현장 적응성 그걸 완성도를 높여가지고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런 컨셉으로 저희들이 적극 유도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오고 있잖아요. 저희들도 ICT 기반으로 재난관리를 하는데 소방관들이 훈련을 하는데 그 막연히 기존에 프로그램에 대한 가서 진압 훈련한 것이 아니라 뭐 증강현실, AR이죠. 그 현실에 접목된 그런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진압 훈련하는 시뮬레이터도 개발하는데 내년까지 저희 개발이 완료할 예정인데요. 바로 올해 재난안전한국훈련에 개발된 부분에 적용도 해보고 저희들이 그런 노력하고 이 과학적 기반을 적극적으로 재난 대응에 활용하도록 추진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말씀 도중에 중간에 자료 화면도 보여드렸는데요. 위성 장치도 있고 또 통신망을 이용한 것도 있고요. 로봇도 있고, 드론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사람을 대처해서 위험한 상황을 도울 수 있는 장비들이 보완된다고 하니까 조금 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보니까 현실적으로 피해 입으신 분들한테 무엇보다 필요한 건 예방 전에 준비하는 자세 그리고 피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재원 마련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재난보험도 조금 더 활성화돼야 된다는 얘기를 해왔습니다. 이 어떤 대책이 좀 보완이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가 부자고 충분히 세금을 많이 낸다면은 어떤 재난이 있더라도 뭐 그 정부에서 세금으로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은 또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려면 또 개인 호주머니에서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뭐 태풍, 홍수, 지진이 했을 때 예기치 않은 거 재난보험 제도를 저희들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포항 지진 때 그때 1년에 제 기억으로는 1,100원을 보험료를 냈는데 포항 때 5,600만 원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와. 그래서 이 재난보험 정책보험이기 때문에 재난보험을 장려하기 위해서 우리 중앙정부하고 지자체가 한 45% 비용을 대주고 일반 국민들은 55% 비용 갖고 재난보험을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100원 정도 보험을 들었고요.
그리고 이번엔 안 일어날 사건이어야 되는데 또 종로 그 화재에 있었잖아요. 네. 그 어려운 사건인데 거기도 저희들이 법으로 네. 그런 숙박업소라든가 주유소라든가 공공이 다니면은 작년에 예. 법으로 의무화해가지고 예. 현재 93%가 다 가입 했는데요. 네. 그것은 운영하는 주죠. 네. 여관 주인이 가입한 것입니다. 혜택을 보신 거예요, 이번에. 여관 주인이 1년에 18,000원 정도 그 보험료를 냈는데 이번에 한 개인이 최고 1억 5천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보험이 없었다 그러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피해받은 그 보상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도 자꾸 이런 것을 확대하고 심지어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이 재난보험이 가입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갑니다마는 그래서 지진 이후로 포항 지진 이후로 재난보험 가입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혜택을 보고 딱 필요하겠다. 국민들 스스로도 적은 금액으로 보험 들 수 있기 때문에 판단하셔가지고 재난보험 가입해 놓으면은 맞습니다. 만에 하나 그런 유사한 사태 때 사회 안정화 도움을 또 받을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보면 정부에서 뭔가 한다 그러면 약간 불만 내지는 약간 삐딱하게 보시는 분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난보험만큼은 이번에 큰 효과를 보신 증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얼마 안 되는 돈이니까 푼 돈이지만 나중에 정말 일을 닥쳤을 때는 너무나 필요한 금액을 필요할 때 적시에 받아 쓸 수 있는 또 조건이 되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건 보험 혜택 받으시면 다른 지원금 못 받으시는 건 아닌가요? 그 현재로서는 이제 그 보험이 충분히 커버가 되면 뭐 미흡함으로 커버가 되면 지원금 다른 지원금이라는 것이 금액이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주택이 전파되면 900만 원 한다거나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아까 보험금이 5천, 1억 5천 그렇게 보험 크게 받으면은 그 영역이 아무래도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제한될 수 있지만은 그 금액 차이가 워낙 나니까 그 보험이 상당히 좋은 거죠. 그렇군요. 지금 또 페이스북 라이브 함께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한번 또 읽어드립니다. 자, 오성기님. 노력은 최선이며 결과는 최대의 만족을 주지는 않지만 긍정적으로 미비한 곳에 대한 보완을 가져오기에 또 최국주님.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어떻게 응원하신다는 건가요? 뒷심을 좀 발휘해 주시고요. 네. 백동현님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백동현님이 또 글을 또 하나 또 다셨어요. 국민의 안전과 함께 안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재난 분야 종사자와 공무원의 건강과 행복도 기원합니다. 건강을 기원하시네요. 역시 이렇게 또 참여를 해주십니다. 남기범님 재난복구 지원 체계 개선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직원이신가요? 남기범 씨 상당히 익숙한 이름 같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후방 지원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분들이 댓글 달고 계시는데요. 궁금한 내용 있으면 페이스북 라이브에 답글 질문해 주세요. 저희가 답글로 응답하겠습니다. 속도를 좀 한번 내보겠습니다. 불의 고리 나가시죠.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진과 관련된 지진 방제 대책도 좀 완벽하게 추진돼야 되지 않냐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어떤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나요? 네, 그 역사 기록에 보면은 뭐 삼국유사라든가 삼국사기 등 보면은 지진의 기록들이 좀 있고 과거에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진에 관한 기상청에서 1978년부터 최초로 공식적으로 지진에 관한 기록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재작년에 경주 지진이 5.8이었고 작년에 포항 지진이 5.4였습니다. 포항 지진 이제 진앙의 깊이가 옅었고 또 주민들이 거주 지역과 가까이 근접했기 때문에 경주 지진에 비해서 이점도 말 발생했고 시설물 피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부에서는 경주 지진 이후로 지진 방지 종합 대책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또 포항 지진에 나타난 또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호 체계, 보소 사생활 부분, 액상화 부분,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다 조사를 했고 액상화 지도도 앞으로 만들어갈 생각이고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갖고 지진에 대해서 신속하게 알리고 또 내진 설계를 독려하고 또 정부가 지진 발생했을 때 얼른 구조 역량을 강화하고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우리 국민들도 지진에 대한 안전 수칙이 있죠. 지진이 흔들린다. 그 머리를 보호하고 탁자 밑으로 숨는다거나 책상 밑에 숨었다가 그리고 안정하면 가스불을 잠그고 출입구를 타고서 내려갈 때는 절대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계단으로 이용하고 가급적인 초기에는 운동장, 공원이라든가 주변에 큰 빌딩이 없는 하고 나중에 이제 지진이 계속된다. 그러면 정부에 지정한 구호소에 가서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네. 현재 초등학생들 굉장히 교육을 잘 받아서 네. 활발하고 한동대 같은 한동대 좋은 사례가 있었죠. 평소에 훈련하고 맞습니다. 하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다. 네. 정부가 더 책임감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은 국민들 함께하는 그런 것이 서로 네.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준비가 바로 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노력이고 실천 방법입니다.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해서 생활안전기금 선지급 제도가 또 운영이 됩니다. 이거 참 의미가 있는 부분 같은데 설명 좀 해주시죠. 제가 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피해가 나면은 이제 복구계획을 수립하거든요. 조사를 해가지고 그렇죠. 복구계획을 수립하면은 예를 들어서 중대본 중앙재난대책본부라는 지역 재난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다 보니까 네. 재난지원 그 기금이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하겠다. 그것도 아무 때나 먼저 지급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피해가 눈으로 봐서 어느 정도 확실하다 그러면 네. 구호금이나 생계비 교육부는 100% 선지급이 가능합니다. 예. 정말 필요한 비용이니까. 또 주거비나 구호비도 파손 정도에 따라서 뭐 전파됐을 때 반파 선지급한다거나 격리할 때는 네. 뭐 퍼센트가 좀 네. 낮아진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고 수리를 안 하고 거주가 불가하는 것도 7일분에 대해서는 선지급을 해야 우선 뭐 여관비로 활용한다거나 숙소 비용 활용한다거나 생활비로 활용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선지급하고 네. 이후에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정산하는 형태로 네. 저희들이 진행할 생각입니다. 조금 더 현실에 맞는 방법으로 진행된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지금 준비되고 있는 모든 대책들이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꼼꼼히 한 땀 한 땀 준비되고 있다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어느 정도. 예. 정종재 재난관리실장님, 뭐 대한민국의 재난관리 전문가로 정평은 나 있으시고요. 뭐 독보적인 분 아닐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시청자 여러분께 마무리 당분 말씀 한번 해주시죠. 앵커께서 가분한 뭐 평가를 해주셨습니다만은 네. 히딩크 감독의 말처럼 우리는 여전히 배고프다. 예. 재난 안전, 특히 재난을 예방하기 최선을 다하겠지만은 네. 여전히 우리가 할 일이 많다. 그런 네. 면에서 저도 더 노력을 하고요. 예. 그래서 우리 문재인 정부는 사람 중심. 네. 인명 중시하는 그렇죠. 그래서 정부에서 경우에 따른 중대 재난은 청와대 컨트롤타워 역할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대통령이 직접. 네, 맞습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중앙정부 앞으로 지자체 협조해서 행정기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국민들도 함께 해야 될 부분이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존 배낭을 준비한다거나 뭐 소화기를 비치해 놓는다거나 그 심폐소생을 익힌다거나 그리고 지진 했을 때 행동 요령 때문에 대피를 잘한다거나 그런 걸 함께 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네. 먼저 정부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민들도 함께 하고 새해에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저 조만간 실장님 배낭을 한번 좀 바라보는 과정으로 한번 방송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생존 배낭. 그리고 우리가 준비하면 모든 것들 다 어느 정도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겠죠? 저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오늘은 정종재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과 함께 올해 주요 업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한다고 해도, 준비를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재난의 발생 자체를 억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상 생활로의 빠른 복귀를 위해 중요한 건 바로 실천하는 방법을 익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안전방송 안전을 부탁해 안전한TV가 마련한 두 번째 라이브 방송이죠. 네, 정부 업무 보고 국민안전 분야 내용으로 두 번째 시간 함께했습니다. 내일도 함께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의견 따라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실무자들 직접 모시고 안전을 부탁해 하나하나 또 채워가는 시간도 노력해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